처음 시골에 내려갔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저는 그동안 꿈꿔왔던 전원 생활을 시작하려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어요. 도시의 복잡함과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손으로 직접 농사지어 먹는 유기농 채소들, 깨끗한 공기와 물, 이 모든 것이 제가 그리던 노후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 대기업 인사팀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3년 전에 퇴직했어요. 아내 윤미정과 함께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팔고 퇴직금의 일부를 보태 강원도 홍천의 작은 마을에 집과 땅을 마련했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처음 이사 결정을 내렸을 때 아들은 아버지 도시에서 평생 사셨는데 갑자기 시골 생활이 쉽지 않을 거예요 라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아버지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알잖니. 1년 넘게 준비했고 인터넷으로 농사 관련 정보도 다 찾아봤다. 요즘은 유튜브에 농사 영상도 많더라. 문제 없을 거야. 그때의 자신감이 지금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2021년 3월 봄이 시작되는 계절에 저희 부부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홍천으로 이사했어요. 마을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계곡 근처에 자리 잡은 마을은 총 25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공동체였어요. 대부분 토박이 주민들이었고 저희처럼 귀농한 가구는 3집 정도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저희 집은 목조주택으로 앞마당에는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집 뒤로는 제가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을 땅 약 1,500평이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 이웃집 할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와 막걸리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할머니의 친절한 인사에 저희 부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작은 테라스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했죠. 여보, 우리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도 친절하고 공기도 좋고. 서울에서는 별을 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농사일이었어요. 책과 유튜브로 공부한 이론과 실제 농사일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는 것까지는 순조로웠지만 갑자기 찾아온 봄비로 밭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배수로를 만들려고 했지만 저희 밭은 마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물이 계속 고였습니다. 결국 첫 농사의 절반은 물에 잠겨 실패했어요. 그때 첫 번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마을 이장님이셨습니다. 이장님은 68살의 박영호 어르신으로 마을에서 가장 큰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정훈 씨, 처음부터 잘 되는 농사는 없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장님의 도움으로 배수로를 제대로 정비하고 다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가 늘어갔어요. 특히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원래회의에 참석하면서 마을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회의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주로 마을의 공동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안건은 농로 정비와 마을 행사 준비,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신청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듣기만 했지만 점차 회의에 익숙해지면서 저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마을 입구 도로가 비가 오면 자꾸 패이는데 군청에 민원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행정 업무를 좀 봤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마을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주민들도 저를 조금씩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이장님께서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정훈 씨, 우리 마을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으려고 준비 중인데 도시에서 오래 생활하셨으니 행정적인 부분이나 서류 작업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농촌체험마을은 도시 사람들에게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돕겠다고 했어요. 공직에 있을 때 행정 업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었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주민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이장님과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어요. 이장님 댁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농촌체험마을 계획을 논의하던 어느 날 밤, 이장님이 문득 물으셨습니다.
정훈 씨 혹시 마을 총무 일을 맡아볼 생각 없으세요? 지금 총무가 연로하셔서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데 정훈 씨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적잖이 놀랐습니다. 마을에 온 지 1년도 안 된 제가 마을 총무를? 이장님, 저는 아직 마을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정훈 씨처럼 행정 업무에 밝은 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귀농하신 분이 마을 일에 참여하면 다른 귀농인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총무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마을 총무의 주요 업무는 마을 기금 관리와 각종 행정 서류 작성, 그리고 마을 회의 준비 등이었어요. 총무가 된 후 첫 일은 마을 기금 장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총무께서 수기로 작성해 오신 장부를 보니 기록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장님, 장부를 컴퓨터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제가 엑셀로 깔끔하게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장님은 흔쾌히 동의하셨고 저는 몇 주에 걸쳐 3년치 장부를 디지털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마을 공동사업이라고 기록된 지출 중 일부가 불분명했고 특히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없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이장님께 물어봤어요. 이장님, 여기 마을 발전 기금으로 지난 3년간 약 1,5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에 쓰인 건가요? 이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마을 행사나 경조사, 그리고 관리들 접대비 같은 데 쓰인 거예요. 시골에서는 이런 비용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계속 궁금증을 풀지 못했지만 새로 온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굴면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앞으로는 투명하게 관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장님, 앞으로는 모든 지출에 대해 영수증을 받아서 기록해두면 어떨까요? 그래야 나중에 감사가 있거나 주민들이 질문할 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동의하셨어요. 그래요, 정훈 씨 말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도입했고 매달 원래 회의에서 마을 기금 사용 내역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주민들이 복잡하다며 불만을 표했지만 점차 투명한 관리에 만족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군청에서 농촌마을 환경 개선 사업 공모 소식이 왔습니다. 선정되면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큰 사업이었어요. 이장님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마을 진입로 확장과 배수로 정비, 공동 쉼터 조성 등을 제안했는데 이장님은 갑자기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정훈 씨, 그것보다는 마을 앞 폐경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그쪽 땅 주인이 팔려고 하는데 마을에서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주차장이요? 우리 마을에 차가 그렇게 많나요? 진입로와 배수로가 더 시급한 것 같은데요. 이장님은 약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셨어요.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사실 제 조카가 소유한 땅인데 오래 방치되어 있어서 마을에서 매입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모 사업비로 이장님 조카의 땅을 사자는 제안이 썩 내키지 않았어요. 이장님, 혹시 그렇게 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사업비로 친인척 땅을 매입한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이장님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정훈 씨, 시골에서는 다들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장님과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겼어요. 결국 저는 제 원칙을 지키기로 했고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래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했더니 대부분의 주민들이 진입로와 배수로 정비를 지지했어요. 결국 이장님도 마을 의견을 따르기로 했지만 그날 이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큰 갈등은 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선정된 후 발생했어요. 우리 마을이 군에서 진행하는 농촌체험 특화마을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을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등 마을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었어요. 사업 선정 소식에 마을은 들썩였고 축하하는 의미로 마을회관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날 밤 소주잔이 몇 차례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마을회관 뒤편 작은 사무실로 들어간 이장님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정훈 씨, 우리가 이번에 큰 사업을 따냈는데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보상이요? 이장님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요. 서류 작성하고 군청 다니느라 고생 많았잖아요. 사업비의 일부를 우리끼리 나누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공공자금을 개인적으로 나누자는 제안은 명백한 부정이었어요. 이장님, 그건 불법입니다. 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써야 해요. 저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훈 씨, 너무 융통성이 없네요. 서울에서 그렇게 살다 오셨나 본데 여기는 시골입니다. 우리끼리의 규칙이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장님은 화를 내며 사무실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이장님 측근들은 저를 마주치면 인사도 건네지 않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부 주민들, 특히 다른 귀농인들과 젊은 층 주민들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을이 둘로 나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업 자금으로 구매한 농기구들이 이장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동 자산인 농기구들이 왜 이장님 개인 창고에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몇몇 주민들과 함께 이장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장님, 사업비로 구입한 농기구들이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들은 마을 공동 자산이니 마을회관에 보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장님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회관은 공간도 부족하고 보안도 안 됩니다. 저희는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이장님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정훈 씨,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마을 일에 이렇게 간섭하는 겁니까? 내가 30년 넘게 이 마을을 이끌어 왔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이 시골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말에 저도 참지 못하고 반박했습니다. 이장님, 30년 전통이라는 게 잘못된 관행이라면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마을 자산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갈등은 더욱 깊어졌어요. 원래 회의는 언쟁의 장이 되었고 급기야 주민들 사이에서 이장 교체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어느새 이장님 반대파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군청 담당자가 중재를 위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양측의 이야기를 들은 후 농촌체험마을 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어요. 위원회는 이장, 총무를 포함해 마을 주민 5명으로 구성되었고 모든 결정은 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식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이장님도 규칙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저를 보는 시선이 갈렸어요. 어떤 분들은 덕분에 마을이 더 투명해졌다며 고마워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외지인이 와서 마을 분위기만 망쳤다며 불만을 토로하셨죠. 갈등의 정점은 농촌체험마을 사업이 1년차를 마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장부를 검토하던 중 일부 영수증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어요. 특히 체험 프로그램 강사비와 재료비 영수증 중 일부가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어 있었고 금액도 부풀려진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회에 제기했더니 이장님 측 위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그냥 행정적인 실수일 뿐입니다.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공금 횡령 의혹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고 그날 밤 저희 집 앞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현관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라 저를 불렀어요. 여보, 이게 뭐죠? 현관 앞에는 생선 내장과 썩은 채소들이 뒤섞인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군청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군청에서는 감사팀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이장님과 그 측근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장님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따져 물었어요. 정훈 씨, 어떻게 마을 일을 외부에 고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을 체면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장님, 저는 마을을 위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공금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장님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당신은 마을을 망치려고 왔습니까? 서울에서 내려와 몇 개월 살았다고 우리 마을 일에 이렇게 간섭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장님 뒤에 있던 마을 주민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우리는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왜 갑자기 와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로 돌아가지 그래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너무 서운하고 충격적이었지만 제 신념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날 밤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내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당신 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마을 전체와 싸우는 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사일도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도망치듯 떠나면 이 마을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의 꿈이었던 전원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고 슈퍼에서도 저를 무시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밤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포기하고 떠나야 하나? 마음속으로 계속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신 최 할아버지였습니다. 90이 넘으신 할아버지는 이장님의 작은 아버지이기도 했어요. 정훈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를 모시고 마당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를 내오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네. 젊었을 때는 나도 변화를 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순응하게 되더군. 하지만 정훈 씨 말이 맞아. 우리 마을이 발전하려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해.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저를 지지하고 계셨습니다. 영호 이장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오랫동안 마을을 위해 일했지. 하지만 권력이 오래되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지. 내가 영호를 한번 설득해 볼 테니 정훈 씨도 너무 강경하게 나가지 말게. 서로 타협점을 찾아보세. 할아버지의 중재 덕분에 이장님과 다시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마을회관 사무실에서 단 둘이 만난 저와 이장님은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 이어갔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제가 너무 급하게 일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마을의 오랜 전통과 문화를 무시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갈등이 생겨 죄송합니다. 이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미안하네. 오랫동안 내 방식대로 일해왔는데 변화가 쉽지 않았어. 하지만 정훈 씨 말대로 투명한 운영이 필요한 건 맞아.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타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제가 군청에 요청한 감사는 취소할 수 없었지만 이장님과 함께 모든 장부를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로 했어요. 군청 감사 결과 실제로 일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지만 고의적인 횡령보다는 관리 소홀과 오래된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였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군청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함께 앞으로 농촌체험마을 사업비는 위원회에서 공동 관리하도록 권고했어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마을에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회의는 더욱 활발해졌고 젊은 주민들과 다른 귀농인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장님도 조금씩 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셨지만 투명한 운영이 결국 마을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갈등이 가장 심했던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후 마을 최대 행사인 가을 수확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행사 준비 과정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장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수확제 당일 마을 광장에는 형형색색의 천막이 세워졌고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긴 테이블 위에 가득 차려졌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고 군청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축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이장님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마을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변화가 우리 마을을 더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정훈 씨를 비롯한 새로운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가져온 신선한 시각과 아이디어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며 더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날 밤 축제의 여운이 남은 마을 광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농사일도 차츰 익숙해져 갔습니다. 첫 해의 실패를 교훈 삼아 두 번째 해에는 적절한 작물을 선택하고 주변 농부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특히 유기농 농법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자연 농법을 공부하며 실천했고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쌈채소, 토마토 등 소규모로 시작했던 농사는 점차 확대되어 마을 직거래 장터와 농촌 체험마을 방문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아내도 마을 부녀의 활동에 참여하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특히 아내가 서울에서 배워온 유기농 발효 음식 만들기가 인기를 끌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장류와 김치를 담그는 모임을 이끌게 되었어요. 갈등이 가장 심했던 시점에서 약 2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선거에서 새 이장을 뽑게 되었습니다. 박영호 이장님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이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사임을 선언하셨고 후임으로 저를 추천하셨어요. 정훈 씨가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정훈 씨의 원칙과 열정이 우리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정훈 씨를 지지합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했고 저는 만장일치로 새 이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장이 된 후 첫 번째 일은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어요. 주민들과 함께 5년, 10년 후의 마을 모습을 그려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기농 특화 마을로의 발전, 도농 교류 프로그램 확대, 청년 귀농인 유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마을 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소수의 원로들이 모든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는 젊은 주민들과 귀농인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실행에 참여했어요. 마을 내 갈등을 겪으면서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단단하고 발전적인 공동체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가장 반대가 심했던 주민 중 한 분이었던 김만수 어르신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훈 이장, 처음에는 내가 많이 반대했지. 하지만 이제 보니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의 시각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귀농 3년차가 되던 해에는 서울에서 5가구가 추가로 우리 마을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은 저희 부부의 경험담을 듣고 용기를 냈다고 했어요. 새로운 주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초기에 겪었던 것 같은 갈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된 지 1년 후 군청에서 우수 농촌 마을로 우리 마을을 선정하고 상을 수여했습니다. 투명한 마을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 그리고 성공적인 도농 교류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저는 이런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 모두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각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특히 박영호 전 이장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이제 귀농한 지 5년 차가 된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과정이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의 삶과 다른 점도 많고 때로는 여전히 어려움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속에서 사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사일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서 우리 밭에서 나오는 유기농 채소들은 품질을 인정받아 인근 도시의 직거래 장터에서도 인기가 있어요. 아내는 마을 부녀회장이 되어 여성들의 권익 향상과 마을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부부의 서울 생활 경험과 네트워크는 마을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작년에 열린 마을 잔치에서 최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90년을 넘게 살면서 우리 마을에 많은 변화를 봤지만 최근 몇 년의 변화가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참 좋아. 갈등과 화해,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변화는 필연적이지만 그 과정은 항상 순탄치 않다는 것.
둘째, 원칙과 융통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 셋째,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 넷째, 공동체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발전한다는 것. 제가 퇴직 후 농사를 짓기 위해 시골로 내려왔다가 마을 주민들과 크게 다툰 이유는 결국 변화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형성된 마을의 관행과 문화는 나름의 이유와 가치가 있었고, 제가 가져온 도시적 관점과 원칙 역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었어요. 사실 농촌은 지금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마을들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기존 주민들은 새로운 주민들의 신선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주민들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의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더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은 편안함이나 안정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이 마을에서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밭으로 나가는 순간, 저녁에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대화, 그리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까지 모든 것이 귀중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의 퇴직 후 시골 생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